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분야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경험치를 키워서 감정을 컨트롤하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장기 투자를 위해선 공포를 다스려야 된다. 이 공포가 올 때 왜 이걸 다스려야 되냐면 공포라는 거는 항상 기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포, 기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주식이라는 게 뭔지를 딱 알면 결국은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기업 가치와 이꼴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권을 주식으로 발행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기업 가치와 주식은 이꼴이에요. 그런데 가격이라는 거는 심리와 이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치보다 높게 거래되기도 하고 낮게 거래되기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투자 심리 때문에. 심리에 따라서 버블도 만들고 그리고 저평가도 만들고 고평가도 만들고 저평가도 만들고 버블과 침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치를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 버블로 갔다가 침체로 갔다 버블로 갔다 침체로 갔다가 침체가 이렇게 깊어지기도 하고 버블이 이만큼 커지기도 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 둬야 돼요?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포가 오면 왜 이게 기회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공포가 오면 기회일까? 사람들이 심리는 가격과 이꼴이니까 공포가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 압력이 커진단 말이에요. 팔고 싶어. 왜? 회피를 하고 싶으니까. 지금 있는 리스크를 회피를 하고 싶으니까 팔고 싶어요. 그럼 팔면 어떻게 될까요? 막 팔면 싸진다고. 그러니까 이 공포가 저평가를 만들고 침체 국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공포에 사서 사람들이 막 열광할 때, 고평가도 있고 버블이 있을 때 줄이고, 이거를 하는데 가치를 기준으로 줄이고 늘리고를 반복하면 주식 투자는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기본 원리를 이해를 딱 하고 있으면 공포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당장은 이 공포가 오면 공포라는 게 왜 있어요? 수익률에 대한 내가 예를 들어 지금 계좌가 손실이 찍혀있고 막 하루 만에 얼마가 빠지고 뭐하고 하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니까 항상 실패를 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이 필요해요. 공포가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 그 전에는 어때요? 이론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공포가 왔을 때마다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역사를 쭉 보면 항상 이때가 기회였구나. 그럼 어때요? 공포가 올 때마다 그 역사적인 흐름들을 믿고 계속 경험을 해나가면 어때요? 이제 이게 기회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산이 장기적으로 계속 복리를 입혀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려도 마찬가지고 어디 기업에 예를 들어 취직을 해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 기반을 닦기 위해서 대학교도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또 망해도 보고 막 하는 거죠. 이런 기반이라는 게 닦아져 있어야 부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게 하나도 필요 없이 그냥 돈만 벌고 싶잖아. 엄청난 욕심이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투기적인 관점이죠. 그렇다 보니까 맨날 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바닥을 맞추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기적인 관점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이 싸냐 비싸냐만 놓고 싸다 그러면 믿고 사는 거예요. 기업을 믿고. 공포 구간 때만 사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더 살 돈이 없으면 버티면 돼요. 그리고 공포가 잦아들었을 때 기업 가치보다 또 시장 가치보다 비싼 구간에 와 있고 뭐하고 하면
덜어가는 거고. 그런 기회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자, 주식시장에서는 이 기회라는 게 자꾸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산 증식이 빠른 거예요. 다른 어떤 자산으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 자금을 운영하는 것보다 이 기회라는 게, 공포라는 게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자산 증식이 빠른 거다. 자, 이걸 이겨내야 이런 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투자를 우리가 일주일 하고 관둘 것도 아니고, 한 달 하고 관둘 것도 아니고, 1년만 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닥을 잡아서 그 자리에 딱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나고 보면, 시간이 예를 들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보면 항상 지금이 바닥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스로의 학습이 먼저 필요한 거죠. 그 부분을 위해서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들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냥 2018년도 10월달부터 6월달, 10월달부터 지금까지만 그냥 보자고요. 데이터만. 자, 미중 무역 분쟁의 공포가 최대치요. 폭락이 나와요. 10월달에. 자, 이때 회피하고 싶어서 팔아요. 매도. 근데 갑자기 1월달 돌아서니까 무역 협상을 한대요. 자, 무역 협상 시그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사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5월달에 또 무역 분쟁이 협상을 안 한대. 자, 5월달에 또 노이즈가 나와. 팔아요. 자, 일본 수출 규제가 수출 규제 갖고 반도체가 다 망했는데, 삼성전자 망이고 SK 하이닉스 망했는데, 7월달, 8월달에 폭락이 나왔을 때 또 팔아. 가만 보니까 5월달에 야, 미중 무역 협상을 타결한대. 타결이 됐어. 이야, 또 우르르 사. 자, 이란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누굴 죽이니까 전쟁이 날 거래. 팔아. 지금 또 코로나 바이러스 해가지고 이거는 내수 침체되고 어떻게 될 거래. 팔아. 나중에 이제 지수가 2300포인트, 2400포인트, 2500포인트 가 있으면 요때 팔면 어떻게 돼요? 단기 바닥에 파는 거고, 이때 팔면 장기 바닥에 파는 거고. 이게 단기 바닥인지 장기 바닥인지 지나고 나야 보이는 거잖아요. 공포에 팔면 계속 손해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때 팔아서 이때 사. 이때 팔아, 이때 팔아, 이때 사. 자, 이슈만 따라다니면 어떻게 돼? 계속 거꾸로만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빠질 걸 걱정하고, 더 빠지면 사야지 하고, 여기서 사면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데? 더 비싸게 사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간단하잖아요. 자, 악재 사. 못 사면 그냥 기다려. 호재 요인이 나와요. 자, 여기서 조금 덜어놓을 건지 어쩐지 고민을 해. 덜었어. 악재 나오면 어때요? 사. 자, 호재 요인이 나와. 협상에 타결한데 조금씩 줄여. 또 악재 나왔어. 사. 줄여. 악재 사. 사. 줄이고. 잠깐만요. 다시. 여기서 사.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사. 여기서 좀 줄여. 여기 평당 여기니까 조금 줄여놓으면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악재가 나와. 사. 더 사. 못 사면 말아. 여기서 또 좀 줄여. 사는 사람들만 줄이면 되죠. 악재가 나왔어. 또 사. 여기서 좀 줄여놔. 여기서 또 사. 그쵸? 악재일 때만 사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현금을 예를 들어서 이때도 호재가 나왔다. 현금을 50%씩 만들어. 여기에서 사. 여기서 사. 그랬다가 자, 여기서 현금을 또 50% 만들어. 무역협상 해갖고. 근데 여기서 코로나하고 무슨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안 나오고 그냥 쭉 뻗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현금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다가 계속 기다릴 거예요? 더 뻗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계속 기다려? 그럼 결국은 올라갔다 내려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버블 구간이다. 그럼 올라가면은 계속 줄여가면서 기다리면 되겠죠. 근데 지금 버블이 없어. 그럼 언제든지 뻗으면 이렇게 뻗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 밸류를 딱 체크를 해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뉴스만 뒤져봐도 증권은 PBR이 1배 미만이고 퍼가 10배, 11배라 그러는데 자, 2017년도에는 퍼가 이것보다 낮았는데 왜 이렇게 높냐?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게 이익이 개박살 나가지고 이게 퍼가 높게 잡혀. 지금 시장 평균 쳐보면. 근데 이게 반도체 이익이 지금 올라가고 있네. 그럼 이게 이익 단위 올라가면 이게 퍼가, 미래 퍼는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하고 요런저런 계획을 세워서 가치를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슈를 따라다니니까 그래요. 싸게 팔아서 비싸게 사고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싸게 팔아서 비싸게 팔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있겠어? 그렇게 반대로 타다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결과가. 이거를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리딩하는 입장이라서 회원분들의 심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멘트는 계속 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대응을 하지 않잖아요. 이게 많이 맞추고 많이 틀리고의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딱 관리 측면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싼 구간은 무조건 주식 비중을 무겁게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80%를 가지고 갈 거냐, 90%를 가지고 갈 거냐. 나머지 현금 대응만 하는 거예요. 저평가일 때, 고평가일 때는 자 50%에서 70% 맞춰놓고 나머지만 현금 대응을 하는 거라고. 왜 고평가인데 50%는 들고 가야 되느냐. 이 버블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왜 밀리면 살 수 있는 현금이 50% 있잖아. 그러면 버블이어도 요 정도의 현금은 계속, 요 정도의 주식 비중은 계속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미증시처럼 버블을 확대하면서 10년씩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포지션을 가치의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지수 시장 수익률은 전 세계 평균이 8%예요. 전 세계 평균을 쳐보면 1년에 기업은 8%씩 성장을 합니다. 자, 이 수익률을 무조건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에 맞춰서 해야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8%가 나오냐? 기업 가치가 이만큼씩 늘어나는 거예요. 자, 1년에 평균 8%로. 전체 총량이, 기업 자산의 총량을 계산을 해보면 1년에 8%씩 늘어난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저기 책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유명한 투자자들이 분석을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단기적인 건 이렇게 됐다 치고 역사적으로 보자. 이거는 뭐 단기슈기 때문에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데 요걸 역사적으로 봐보면 더 확실해져요. 자, 2018년도에 미중 무역분쟁 뭐 이게 있었어요. 과거에 보면 IMF 때는 우리나라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 망한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그냥 단기적으로 불안했던 거지. 근데 어때요? 우리나라 망한다 그랬을 때가 20년 중에서 제일 좋은 기회였네. 자, 9.11 테러. 자, 미국하고 뭐 어디 전쟁을 하니까 미국에 있는 도심에 있는 건물을 그냥 건물에다 비행기를 그냥 때려버려갖고 수천 명이 죽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전쟁 날 거 같고 막 미국 불바다 될 거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결국 보니까 어때? 그때가 아주 좋은 기회인 거야. 자, 이라크에 전쟁한다 그러고 사스로 이때 당시에 뭐 8,000명이 걸렸는 뭐 사스가 됐는데 뭐 800명이 죽고 치사율이 10%다. 공포 막 불어넣고 결국은 좋은 기회인 거예요. 장닭이 금리 역전돼 갖고 폭락할 거다. 여기서 빠졌으면 뭐 요만큼이나 빠졌겠잖아. 30%나. 이게 빠질지 이게 버블을 만들지 그 당시에 어떻게 아냐고요. 지나고 나니까 이게 버블이었구나 아는 거지. 요만큼 원래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펀드 자금이 엄청 들어오면서 여기서 돈 버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펀드 자금이 엄청 들어오면서 펀드 강풀이 물면서 버블이 들어와. 그리고 또 폭락이 딱 들어오니까 2008년도에 금융이 전 세계가 망한대. 미국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전 세계가 망할 거래. 뭐 빅쇼트 뭐 이런저런 영화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미국이 망하게끔 두면 전 세계가 깝깝할 것 같으니까 미국 편의를 좀 봐줘서 살려둔 거란 말이야. 2011년도에도 미국이 이런 리스크가 있은 다음에 중국하고 한국이 덜 사니까 미국보다 덜 사니까 자꾸 싸게 만들어갖고 미국에다가 싸게 파니까 미국 기업들이 힘들어지니까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는 거예요. 한국, 중국 니네 그러지 마라. 환율 갖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또 야 이거 미국이 규제 들어왔다 해갖고 빠지고. 자, 유럽 리스크 뭐 메르스 뭐 브렉시트. 메르스는 치사율이 40%래. 야 이거 해갖고 지금 뭐 사스처럼 이렇게 전염되면은 어떻게 됐을까? 뭐 수천만 명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근데 전염성이 이제 약하니까 뭐 금방 단기 이슈로 끝나버리고. 유럽 리스크 2008년도부터 불거졌던 리스크가 유럽은 결국은 복지 확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유럽이 복지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복지가 확대돼 있고 뭐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잡음이 나오고 이제 또 영국은 뭐 이제 뭐 이민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또 브렉시트 뭐 얘기 나오고 하면서 자 유럽 리스크들이
2013년도, 11년도,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유럽 리스크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야, 4차 산업 시작한 데다가 또 빡 했다가, 야, 미중 무역 분쟁. 4차 산업에 중국이, 야, 미국 제끼고 내가 대장할래 하니까, 미국이, 얘 봐라.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 짱이랑, 이짱이랑 맞짱 뜨는 거야. 얘네가 깨갱하는 거죠, 지금 중국이. 짱은, 야, 니네 됐어. 벌금 내.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사주니까, 너 벌금 내. 해갖고, 관세 막 부과하니까 중국이, 아예 안 되겠다, 항복. 해갖고, 무역 합의 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보면, 지금도 리스크 보면,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이런 지정 확정 리스크, 코로나 악재, 계속 있어. 과거에 보면 얼마나 이게 비슷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IMF,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일본이 또 수출 규제 뭐하고 한다는 거랑, 이때 뭐 2011년도에 미국이 우리나라 환율 규제 지정한 거랑, 일본 수출 규제랑 비슷하잖아요. 악재는 항상 비슷한 악재로 계속 도는 거예요, 경제 악재는. 이란 지정 확정 리스크. 자, 이란 뭐 전쟁 났을 때, 이라크 전쟁 났을 때, 9.11 테러 때랑 비슷한 건데, 리스크가 훨씬 약한 거잖아요, 이때보다.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 결과치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리스크가 있을 때 투자 안 했겠냐고요.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항상 기회였네. 근데 이게 20년치만 놓고 보면 그런 게 아니고 50년치를 놓고 봐도 100년치를 놓고 봐도 항상 기회였는데 왜 이때마다 당할까요? 자, 이 역사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믿질 않아서 그래. 기업의 가치와 주가는 연동이 된다는 걸 믿질 않아서 그래요. 야, 한국 투자하면은 장기 투자는 한국은 말도 안 된다. 요즘 열심히 금융문맹, 한국의 이제 금융문맹을 이제 뭐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계몽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존리 대표 같은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제 계몽운동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이거는 존리 대표님이 지금 계몽운동 하고 있는 거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종류의 파급력이라고. 근데 아쉬운 거는 박정희 대통령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질 않는 거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목만 돼버리면 대박이라고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진짜 대박인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운 거죠. 주변에 보면은 주식 투자한다면 눈 이렇게 이상하게 뜨고 막 쳐다봐요. 저 새끼 도박꾼이네, 그러면서.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 아는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바보지. 예를 들어 밭에서 일해갖고, 주인한테 이제 뭐, 해갖고 예를 들어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직장에서 삼성전자 직원이, 이건희, 이재용 막 나무라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항상 악재일 때마다 기회였는데, 지금은 다르냐 이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때 이 경험이 없잖아. 내가 이때 투자를 안 해봤잖아. 이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하고 싶어. 예? 떼돈 벌었던 게 눈에 보이잖아, 이게. 야, 이때 내가 투자했으면 난 이미 그냥, 노후 준비 끝났겠네. 이 20년만 내가 이렇게 투자했으면, 저축했으면 나는 노후 준비 끝났겠네. 이때로 돌아가고 싶잖아. 자, 2008년도 금융위 때로 돌아가갖고, 내가 기아차, 현대차, 이걸, 자동차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는데, IMF 때로 돌아왔을 때, 야, 삼성전자, 그때 내가 얼마였는데, 이거. 야, 그때 농심을 사놨어야 되는데. 내가 이때 리니지 게임을 했었는데. 그 과거만 생각해, 사람들은. 근데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이때보다 경제 규모라든가 훨씬 경제 건전성 같은 게 늘어났기 때문에 변동성이 작을 뿐이지 똑같은 거라고요, 이때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무식해. 멍청해. 내가 스스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왜 이해가 안 되는지를 공부를 해야 돼. 멍청하니까 그런 거야, 멍청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누구한테 배웠어. 나 이때 이때인가? 여기 어디에서 누구한테 배웠어요, 주식을. 근데 이때 다 뭘 배웠냐면 단타만 배웠어요, 단타.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면 다 미친놈이라 그러죠.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이때 뭐 100만원, 500만원 갖고 뭐 3억 만들었다가 깡통찬 얘기했더니 미친놈이라 그래. 보세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때 이거 뭐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었어요. 이때는 2008년도에 깡통 난 거지.
2008년도도 아니야. 여기에서 깡통 났어, 여기에서. 여기에서 깡통 났다가, 사놓고 물어보면 군대 갔다 오니까, 요런 것들 이제 한번 경험하니까 이제, 공부한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은 가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정보도 많고. 이때 당시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다 전부 다 지금보다 훨씬 더 그지 같았어. 시장이. 근데 이런 걸 이해를 하면 자, 미디어가 발달돼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정보들을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근데 아이들한테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 평생 거지로 살라는 거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리스크여갖고 망가진 적이 없어요. 1980년대로 돌아가도 그러고 1970년대로 돌아가도 그러고 1980년도 1900년대로 돌아가도 마찬가지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 미국 증시 뭐 영국 증시를 보면 다 마찬가지잖아.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한국은 금융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지금 막혀있는 거지. 자, 나스닥과 코스피를 비교해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스닥은 400% 올라가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2008년도부터 200%밖에 못 올랐어. 한국 10년 동안 박스피야. 미래가 없어. 1500포인트 갈 거고 1000포인트 갈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야지. 이때 2007년도에는 70조를 벌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100조에서 130조 벌어요. 근데 이때는 140조까지 벌었어. 2018년도에는 보니까 145조를 벌었어요. 삼성전자가 40조, 50조를 더 벌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00조 벌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 150조 벌겠지. 그럼 코스피 3천, 4천 가는 거예요. 그럼 코스피 3천, 4천 가 있으면 그때 놓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 이 10년 박스피는 기회였는데 이때 10년 박스피 이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10년 동안 이렇게 박스피라고 한국은 미래가 없다 그러잖아. 돈을 버는 거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2007년도에 70조 벌다가 여기서 100조 벌다가 여기서도 100조 벌다가 여기서 이제 뭐 130조 벌어. 그럼 지금 당장은 이제 뭐 2004분기 실적이 이제 아직 다 안 나왔으니까 다 나오면 보겠지만 2019년도에는 105조 정도 벌 것 같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한 130조 정도 추정된단 말이에요. 120조, 130조 추정돼요. 그럼 2021년도에는 뭐 150조 벌 수 있겠네. 그러면 이게 성장이 없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익이 성장하는 거잖아. 70조 벌던 게 150조 벌면 곱하기 2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버블이 30% 껴있으니까 지수가 3, 4천 가겠구나. 이때 버블이 없었으면 이건 없는 거라고. 1400포인트에서 3000 가면 야 곱하기 2 가는 거잖아요. 딱 이게 맞아 들어간다니까. 기업 가치랑 딱 맞아서 가는 거예요. 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나스닥이 그러면 지금 보면 400% 올랐는데 나스닥이 싸요. 페이스북 얼마 버는데. 제가 봤을 땐 개거품이에요. 몰라, 구글 같은 경우는 좀 모르겠어. 근데 페이스북은 한 번에 훅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 구조가. 페이스북이 하는 사업 구조가 한 번에 훅 갈 수도 있는 거지. 점유율이 전 세계 뭐 95%인가? 뭐 80%인가 90%인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메신저 부분에서 페이스북이 다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국, 한국, 일본만 빼고는 중국, 한국, 일본. 한국은 카카오톡이 먹고 있고 일본은 라인이 먹고 있고 중국은 뭐 위챗인가 그게 먹고 있으니까 요거 빼면은 거의 나머지는 다 페이스북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메신저를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영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페이스북은 절대 못 사겠거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죠. 근데 아마존도 돈 얼마 버는데 돈 버는 거 보면 엄청나게 버블이거든요. 이게 테슬라 얼마 버는데. 자,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다 이런 건데 이게 뭐 영원할 수 있을까 이게? 예를 들어 나스닥이 이런 거 기업들이 작살나면 예를 들어 한 70% 빠진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한국 증시는 얼마나 빠질까요? 이렇게 빠지면 당연히 같이 빠지긴 하겠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빠지면 다 빠지겠죠. 그러니까 밸류가 비싸면 그만큼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스닥이 많이 올랐어. 그래, 나스닥이 많이 올랐어. 나도 알아. 근데 나스닥이 비싸, 코스피가 비싸. 나스닥은 비싸고 코스피는 싸. 그럼 뭘 사야 되는데? 답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닷컴 버블 때 자, 솔본에 투자했으면 성공이고 삼성전자 투자했으면 실패해요? 자, 삼성전자도 닷컴 버블 때
자, 1000% 올라갔습니다. 1000%. 바닥 구간에서. 근데 솔본이라는 경우는 3만 프로 올라갔어요. 어떤 사람이 난 솔본 갖고 100배 수익을 냈대요. 근데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이 전재산 박을 수 있겠어요? 답이 안 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재산 박았으면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근데 이 버블이라는 걸 이해를 못 해. 자, 솔본은 영원할 거야 하면서 이 끝까지 먹었던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700원에서 2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20만원에서 자 2만원 되니까 야 이거 싸. 근데 기업 가치를 놓고 보면 절대 싸지가 않죠. 근데 여기에다 예를 들어 몰빵해갖고 자 이때 예를 들어서 1억으로 300억을 만들었어. 자, 이 300억을 25,000원에 사갖고 장기 보유를 해갖고 90% 작살났어요. 99.99%가 작살났어. 그럼 이게 수익이에요? 삼성전자는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샀어. 예를 들어서 자 그럼 10,000% 수익이 났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때 어떤 사람이 여기다 몰빵을 해갖고 수익이 크게 났다 그러고 이건 투자가 아니라고요. 결국은 언젠간 작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신라젠이 15만원대 예를 들어서 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10만원, 15만원에 팔았어요. 자, 근데 이거를 뭐 1만원, 만원, 2만원에서부터 샀어. 여기서부터 갖고 있었어. 자, 이거 팔아가지고 주식 투자 이 수익의 경험이 있는데 그냥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 챙긴 경험만 있지 가치 판단하고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깡통 나는 거예요. 왜? 요 기억만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신라전에 한 5만원 오고 3만원 오면 야 싸다 해갖고 이거 다 때려 박는다고.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수익 날 때 10배 수익 났는데 자 손실 날 때 90% 손실 보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더 큰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주식 투자로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뭐 단타 막 치고 막 상한가 따라잡기 하고 해갖고 500만원 갖고 누구한테 장기술 배워갖고 3억 만들었어. 계속 그거 하는 거야. 근데 요때는 잘 먹혀. 지사 막 계속 올라가고 뭐하니까 잘 먹혀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락장으로 바뀌니까 이걸 내가 경험을 안 해봤어. 계속 까먹는 거야. 왜 까먹지? 왜 까먹지? 하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에이씨 몰라 하고 때려박고 뭐하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 깡통 나는 거예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500만원 갖고 3억이 됐다가 3억에서 다시 1억이 되면 사람은 되게 웃긴 게 500만원에서 1억이면 20배 벌었네 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3억에서 1억 되면 70% 손실 났어. 나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감정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들을 컨트롤 못하고 투자에 대한 본질과 절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장기 투자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장기 투자를 하려면 버블일 때 말고는 리스크는 항상 담아야 할 때예요. 항상 공포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으면 과거 이런 데이터를 계속 공부를 해보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면 그대로 하면 돼. 지금 불안해도 견디는 거예요. 공포를 견뎌야 돼요. 그러면 지나고 나면 다 돌려준다. 그런데 공포를 견딘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기업이 뭐 해갖고 버블에 사갖고 예를 들어 버블에 사갖고 이걸 뭐 10년 보유한다. 이거는 얘 버블에 몰빵 쳐갖고 10년 보유한다. 이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왜 분산을 해야 되고 리스크라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가 감당을 가능하고 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손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왜 무용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싸냐 코스피가 싸냐 요걸 놓고 보면 이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닷컴 버블 때 자 솔본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삼성전자는 답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때 닷컴 버블 때 솔본 투자한 사람만 승자고 성공이고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사람 예를 들어서 수익이 1000%밖에 안 났으니까 이거는 뭐 솔본은 300배 수익이 났는데 삼성전자 10배 수익이 났으니까 자 삼성전자에 투자했으면 실패해요? 사실 이거는 버블을 키운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익도 아니야. 물론 삼성전자도 버블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때 버블이 있었는데 버블의 정도가 다르겠죠. 이건 99% 버블이 낀 거고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는 버블이 많지 않았겠죠. 있어봐야 무슨 뭐 한 30%나 50% 버블이 있었겠죠. 그럼 이 99% 버블과 30% 50%의 버블은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술본이라는 기업 보면 결국은 이런 엄청난 버블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술본이라는 기업도 보면 이때 700원일 때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3,800원이면 어때요? 성장을 한 거잖아요. 이게 성장을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장을 한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뭐 이익도 찍히고 뭐하고 하니까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뭐 20년, 30년 동안 성장한 거죠. 5배, 뭐 10배 성장한 거잖아요. 기업 가치가. 삼성전자는 자, 기업 가치가 많이 성장한 거고. 이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계속 검증이 되고, 앞으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하고 제가 이 리딩 사업을 하고 회원분들과 이런저런 소통을 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겠지만, 매년 할 때까지 10년 후건 5년 후건 계속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항상 리스크 때마다 기회였지 않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살펴보자. 미중 무역 분쟁 공포. 이때 회원분들 벌벌 떨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돌아서니까 이때 또 환호해요. 5G 막 날아가고 한다. 야, 수소차. 수소차 잡았던 거 막 날아가고 한다. 막 환호하다가 5월에 또 나오고 8월에 일본 이거다.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느낌이 2008년도 금융위기인데요. 2008년이랑 느낌이 비슷한데 이 소리를 회원 내 새끼는 금수저님인가? 누군가 2008년 금융위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하니까 그 자리가 바닥이더라고. 그리고 나서 미중 무역협상 타결되고 야 간다 하다 이제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 딱 나오니까 이거 큰일인데. 코로나 이거 나오니까 야 이거 코로나 이거 뭐 사스 때 뭐 비교하니까 사스 때 30% 빠졌다는데? 이번에 코로나도 사스 때는 비교해보면 확진자가 사스 때는 8,000명인데 지금 이거 코로나는 14,000명이네? 안 좋은 것만 비교하는 거예요. 사망자는 이건 800명이고 이건 지금 300명인데 이건 끝난 거고 이건 지금 진행 중인데 큰일 났다. 도망갈까? 보면 지수를 보면 어때요? 자, 사스가 시작됐던 구간은 여기에요. 여기라고요. 자, 바닥에서 따블 올라갔던 구간이에요. 지금이니까 조그매 보이지 이게 뭐 한 300포인트인가? 뭐 거기에서 거의 뭐 800포인트인가 900포인트인가까지 갔던 구간이 400포인트인가 해서 9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이라크 전쟁 리스크 나오면서 이제 한 50% 작살났단 말이에요. 그 전에 사스로 한 30% 빼놓고 이라크 전쟁 또 리스크 나오면서 또 이만큼 빼고 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요때 담아놨으면 대박이잖아 이거. 몇 배야 이게. 요게 절반만 먹었어도 그쵸?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자, 여기에서 샀어도 여기에선 대박이었잖아. 지수는 야 2배밖에 못 갔는데 기아차 막 이런 거 보니까 15배씩 갔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이 리스크에 대한 이제 뭐 상장 폐지라든가 리스크에 대해서 공포를 가져야 될 건 뭐예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를 위해선 공포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공포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단기적으로 얼마나 빠질지 모르니까. 너무 단기적인 자금.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금을 운영하는데 단기적인 자금. 한 달 후에 써야 되고 1년 후에 써야 되고 이런 자금을 운영하면 안 돼요. 이런 자금을 운영하면 진짜 이익을 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계속 내다가도 한 번 잘못 발디디면 그러니까 한 번 제대로 리스크를 만나버리면 2018년도 금융위기라든가 뭐 이런 리스크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거 한 번 만나버리면 자산이 많이 쪼그라들고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이런 자금들은 절대 주식 투자로는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5년 이상의 자금이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운영하면 손해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포들을 이겨내려고 그러면 자, 자금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또 이제 리스크이 있을까요? 가장 무서운 게 망하는 거잖아. 상장 폐지. 이걸 엄청 벌벌벌 떨면서 몰빵을 한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되고 뭔가 리스크 있으면 요거 되기 전에 도망가야 되잖아요. 난 이거 몰빵해놨으니까 이거 상패되면 끝나는 거잖아. 우리처럼 이제 분산을 해놓으면 어때요? 이거 상패 되든지 말든지 그냥 냅둬버려도 돼요. 근데 몰빵해놓고 비중이 무겁게 들어가 있으면 이거 도망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도망가겠죠. 여기 보여지면. 요런 리스크 요인들이 보여지면 손실이 50%든 70%든 자르고 도망가겠지. 근데 몰빵이 들어가 있으면 요거 도망가기가 또 더 쉽지가 않아요. 뭔가 뭐 될 것 같은데 억지로 막 어거지로 요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저께 웰쿠논 수익 스토리 영상을 올렸더니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여기에다 이제 댓글을 장문으로 막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분이 댓글 달아주신 부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뭐 이게 그러니까 10배 뭐 100배 갈 수 있는데 그게 뭐 적정 가치가 뭐 매출이랑 연동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무슨 그러니까 논리가 무슨 지금 마스크를 파는데 이게 뭐 마스크가 이게 우한 이게 어떻게 돼서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어떻게 알아요? 이걸 모르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다는 거는 시장이 미쳐 있어야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 닷컴 버블 때처럼이나 돼야 이게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건 글쎄요. 이게 확률이 1%나 될까요? 아니 1.1%가 0.1%나 될까?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때려야 된다고 봐요. 저는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더 가더라도 300% 500% 더 가더라도 이건 정상적인 상승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었으면 그냥 때려버리면 돼요. 그리고 왜냐면 지금 사고 싶은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자, 솔번 갖고 예를 들어 내가 운이 좋아갖고 한 500% 1000% 수익을 냈어요. 이런 걸 갖고. 그럼 여기서 때려갖고 삼성전자 사야지. 삼성전자 사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거 두세 개 사야죠. 여기서 500% 수익 냈으면 이거 때려갖고 삼성전자 같은 거 5개 사야죠. 그럼 지나면은 요렇게 되고 요거는 요렇게 될 텐데. 그럼 아쉽겠지. 당장에는 이렇게 갔으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가치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데 이게 무슨 10,000%에 꺾일지 이게 뭐 1000%에 꺾일지 500%에 꺾일지 이걸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그런 이제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거죠. 기업 가치라는 게 잡혀 있어야 이게 적정 가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복합적인 거라서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적정 가치라는 건 정답이라는 게 없는데 뭐 제가 올려놨던 영상에다 달아주신 그거를 저 이제 다 읽어보면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왜 이게 터무니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지. 더 어이가 없는 거는 여기에 이제 좋아요가 막 달렸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이거 따라잡은 분들일 거라고. 그러니까 보면 이것도 조회수도 다른 영상 보면 200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조회수가 엄청 나오더라고. 뭔 말이에요? 이거 위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다 골로 가는 건데 그 사람들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항상 이게 반복인데 계속 당하고 끝도 없이 당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 당하고 좋은 얘기 해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제가 이제 뭐 안티가 제일 많이 생겼을 때가 이제 신라젠 깔 때 안티가 많이 생겼죠. 막 신라젠 막 10만원 가고 막 하고 있는데 뭐 10만원 15만원 갔는데 어디다 대고 이거 만원 될 거다 하니까 만원 돼도 이거 싸지가 않다 얘기하니까 욕을 엄청 먹었는데 결국 진짜 만원 와버렸잖아요.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신라진이 임상 성공하고 뭐하고 했으면 뭐 HLB처럼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게 한번 잘못 만나버리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다 이 구간에 뭐 8만원 왔다고 싸다고 6만원 왔다 싸다고 여기다 몰빵 태워버린 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야 올라갈 수도 있어. 테마성으로 접근해. 자 1% 비중 사. 이건 뭐 아무 의미 뭐 상관없잖아요. 이거 만원이 되든 5천원이 되든 뭐 깡통이 나든 괜찮단 말이에요. 이거는 회복할 수 있으니까. 자, 관리의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공포가, 실질적으로 이게 단기적인 공포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리스크는 다 단기적인 공포인 거예요. IMF도 1, 2년에 끝났잖아요. 다 단기적인 공포라고요. 9.11 테러 마찬가지고, 이라크 전쟁, 금융위기, 결국은 다 단기적인 공포인 거예요.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리스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리스크는 제가 생각했을 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거의 진짜 망하지 않는 이상. 뭐 우리나라가 망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다 일자리로 다 잘릴 것이고 무슨 뭐 이것저것 뭐 자산가치 다 폭락하고 다 망가질 건데 뭐 이거 주식 투자가 뭐 주식이 뭐 예를 들어 작살나고 뭐가 뭔 상관이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만 아니라 그러면 주식시장은 계속 가는 거라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냥 오늘 이제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공포를 다스려야 되는데, 일단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쵸? 자, 이 이해를 하려면, 자, 역사를 공부를 해야죠. 자, 어떤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죠.
자, 미국 증시가 과거 막 1900년도부터 어떻게 됐는지, 영국 증시가 어떻게 됐고, 왜 그렇게 됐고, 그때 부자가 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뭔지,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증시도 공부를 하는 거죠. 한국 증시는 역사가 짧으니까 볼 게 뭐 한 30년에서 50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는 역사가 짧아서 볼 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공부한 다음에 야,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네, 망가진 적이. 그럼 어떻게 돼요? 망가진 적이 없으니까 지금 공부를 사야 되는데 뉴스에서 계속 무서운 얘기만 하니까 무서워. 심장이 벌렁벌렁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 관리를 더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 경험이 쌓여가면 어떻게 될까요? 경험이 계속 쌓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리스크를 계속 경험한 다음에 리스크가 지나고 할 때마다 수익률이 플러스가 늘어나는 걸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스크를 좋아하게 되겠죠. 리스크가 왔다 하면은 그냥 계좌 수익률이 점프를 하네. 리스크 왔다 하면 이거 3개월이고 1년이고 견디니까 계좌 수익률이 이만큼 점프를 하네. 이런 걸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스크 구간 때마다 더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 회원분들은 요즘 처음에 생각을 해보면 2018년도 10월에는 진짜 거의 회원분들 99%가 벌벌 떨었습니다. 자, 2019년도 8월에는 한 50%가 벌벌 떨었어요. 자, 이번에 이제 뭐 코로나라든가 무슨 뭐 이란 뭐 있잖아요. 요렇게 왔을 때 20년도 뭐 지금 몇 월? 1월 뭐 19년도 11월 뭐 이란 리스크 왔을 때는 지금은 어때요? 사자 주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멘탈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점점. 왜 그럴까요, 이게? 자, 경험이 이렇게 쌓여가니까 멘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부자가 될 기초가 닦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 기초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자,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다 해보고 공부를 하셔서 간접적으로라도 공부를 하셔서 나중에 다 이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서 주식 투자는 자산을 2배 만들어야지 5배 만들어야지 뭐 요런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자산을 자 50배 100배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투자해서 자산을 50배 100배 500배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